집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일단 용어만 알면 됩니다. 집합하고 원소가 있어. 집합은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람중학교 치우랑 같은 반 아이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 맞지. 그럼 치우는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원소 중에 하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럼 키가 크다라는 거에 기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응? 뭐 키가 정확하게 뭐 170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해야 그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딱 정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걸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보람중학교에서 키가 2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럼 명확히 이제 집합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것도 집합은 맞는 거야.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을 뿐이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쉽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집합은 보통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고,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소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집합하고 원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써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집합 기호야. A라는 집합에는 1, 2, 3, 4라는 원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집합 A에는 1, 2, 3, 4라는 원소가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집합하고 원소하고의 포함 관계는 이 기호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 배울 때는 헷갈려. 이게 1이 A의 원소일 때 이렇게 썼던가 이렇게 썼던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나는 옛날에 화살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를 먼저 읽는 거야. 이걸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1이 A라는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어. 이거를 부등호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큰 거니까 얘가 집합이고 얘가 원소인 거지. 1이 A의 원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기호를 갖다가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집합에 5라는 원소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굉장히 쉽지?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 집합이라는 거를 표현을 할 건데 집합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이제 거기다 지금 써있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요게 원소 나열법이야.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4라는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집합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4 이하의 자연수가 X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같은 얘기야. 보통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게 좀 더 많이 나오겠지.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인데 그 X는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애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조건제시법이야. 그러면은 이 조건제시법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걸 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한눈에 보기가 쉽겠지. 바꿔서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 원소 나열법, 이 조건제시법 안에 이 조건에는 방정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을 만족시키는 X가 됩니다. 그럼 집합 B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니까 집합 B에는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조건제시법에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운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런 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써있지, 그지? 벤다이어그램. 자, A라는 집합에는 이렇게 1, 2, 3, 4가 있습니다 라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이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뭐 얘가 제일 좋겠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니까. 근데 막상 시험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 그러면은
이 조건계수법이 가장 많이 나오겠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합 쉽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집합을 제일 잘한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예전에는 있잖아. 고등학교 수학 그 첫 장을 딱 피면 첫 장이 집합이었어. 첫 장을 딱 피면 집합. 애들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 첫 장을 딱 피는 거예요. 집합. 너무 쉬워. 와 너무 쉬워. 그 집합 딱 넘어가 그 다음 단원 되니까 슬슬 어렵거든. 역시 나랑 수학을 맞지 않는가 봐. 덮어. 한두 달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수학을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 다시 핍니다. 집합. 그렇지. 다시 해보자. 또 너무 쉬워. 또 집합 다음 단원 넘어가니까 또 슬슬 어려워. 역시 나는 수학을 맞지 않는가 보다. 그 집합은 다 잘해. 다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표현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인 거야.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 이건 딱 10개잖아, 그지? 이런 거를 유한집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지. 뭐 자연수의 집합, 굉장히 많지. 이런 것들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아까처럼 뭐 치운에 반해서 키가 2m 이상인 학생들의 집합, 이러면 없잖아, 원소가, 그지? 그런 거를 공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공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공집합. 기호야 기호. 기호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집합에다가 앞에 A라는 집합에다가 이렇게 앞에 N을 쓰고 괄호를 쓴다는 얘기는 이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넘버,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4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NA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죠.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이해가 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그치?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문제가 이제 17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뭐 집합인 거를 고르세요. 그럼 뭐 집에서 학교에서 집이 가까운 거, 가깝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뭐 태양계 행성, 태양계 행성은 딱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 큰 수의 모임도 크다라는 거에 기준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소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집합도 집합 맞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우리가 0점 몇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 아닌 것은 이런 건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 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건데, 자,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가 맞겠지. 2번에 보면은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인데 뭐가 빠졌어? 7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겠지. 그치?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알겠지? 문제가 좀 유치하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이제 이 원소와 집합과의 이제 관계를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지. 1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그러면 1번은 뭐야? 1은 A의 원소다. 맞지? 그 다음에 3은 A의 원소가 아니니까 2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써있는데 4는 10의 약수가 아니니까 맞겠지.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6이 A의 원소다. 이거 틀렸지, 그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도. 처음 배우는데 어렵지 않은 거 진짜 오랜만이지. 집합이 그래서 할만합니다. 수학 하가 훨씬 할만해. 응? 알겠지? 집합까지는 할만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수의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고, 실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거 한 번만 하자고. 우리가 수의 체계가 어떻게 돼? 간단하게만 하자. 실수에는 우리가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유리수 안에 우리가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 거고, 요 정수 안에는 음의 정수, 양의 정수가 있고, 우리가 얘를 자연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고, 정수는 또 유리수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는 또 실수 안에 있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7번에서 옳지 않은 거를 보면은, 자, 5번에 보면은 5번은 복소수니까 허수지. 허수면 우리가 R은 실수 전체인데 들어가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5번이 틀렸겠지요. 이해가 되지? 요런 이제 수의 체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뭐야? 조건대시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과 5와 7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조건제시법의 표현을 되게 다양하잖아. 그지? 그래서 2 이상 9 이하의 홀수 맞지? 맞나? 9가 안 들어갔으니까 탈락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2보다 큰 한 자리 홀수. 그럼 2번은 2보다 큰 한 자리 홀수인데 여기도 어떻게 돼? 9가 들어가지가 않았겠지. 3번을 보면은 자 이런 표현을 잘 알아야겠지. 3번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2 곱하기 n 플러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n에다가는 1, 2, 3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3이 나오고 2를 넣으면 5가 나오고 3을 넣으면 7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이 3, 5, 7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표현하는 조건제시법으로 적당하겠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알겠지? 잠깐만 나가고 끄고 올해 겨울은 생각보다 많이 안 추운 것 같다. 그치? 눈도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특강을 열심히 해서 설 명절을 또 잘 보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거 보면 이제 유한집합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니까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그지? 그러니까 1번은 공집합이니까 원소가 없잖아. 이것도 유한집합이 되는 거겠지. 그지? 이런 거 확인하면 되니까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15번 같은 거 보면 15번 보면은 이제 자 1번에 보면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에는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집합이야? 5의 약수 집합인 거지. 그럼 2라고 5만 있으니까 개수니까 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4번에 보면은 A라는 집합은 1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없겠고 B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0 더하기 3이니까 3이 맞겠지. 그치? 이렇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자 그럼 17번 같은 게 이제 좀 응용 문제인데 잘 봐봐. 자 집합 S의 원소는 다 자연수만 들어가 있는 거래. 근데 A도 S의 원소고 B도 S의 원소이면은 두 개를 곱한 것도 원소가 되는 거래. 그런 규칙을 갖는 집합이래 얘가. 그러면 3하고 5가 S의 원소니까 반드시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3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9도 원소일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25도 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근데 9도 되고 9가 되니까 9, 5, 45도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18은 만들 수가 없지 우리가. 그러니까 4번은 무조건 이 S의 원소라고 볼 수는 없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문제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 여러분들 뭐 방학 때 뭐 이거 하도 해야 되지만 3도 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넣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했어? 집합하고 원소하고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1, 2, 3, 4가 이렇게 있으면은 3은 A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지. 근데 만약에 어떤 B라는 집합이 또 있는데 이 B라는 집합은 2하고 4를 원소로 갖는 거래. 그러면 이 두 집합 사이의 지금 관계를 보면 어때요? 이 A는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B가 A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무슨 얘기냐?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집합들은 다 A의 부분집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해볼게. 좀 많긴 한데 자, A의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자,
자, 1이라는 집합을 만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2라는 집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집합과 4라는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 집합을 만드는 거지. 그런데 두 개짜리 한번 뭐 있겠어? 1, 2도 있겠고, 1, 3도 있겠고, 1, 4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 3도 있겠고, 2, 4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3, 4도 있겠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자르고 있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자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세야 빠뜨리지 않겠지. 물론 이거를 다 세라는 얘기는 문제는 안 나와.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1, 2, 3이 있을 수 있고, 1, 2, 4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3, 4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본인이 본인의 약수가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그 다음 마지막,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공집합을 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뭐가 빠졌니? 시우야 뭐가 빠졌어? 134가 빠졌어? 134 빠졌대. 1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봤더니 16개가 나왔지? 아, 그러면 2의 4승계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은 몇 개 나오겠어? 2의 5승계가 나오겠지. 이해가 돼? 근데 뭐 설명은 뭐 계속 그냥 할게. 근데 그 중에 A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니까 그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 G랑 똑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G랑 똑같은 거를 뺀 게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지?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 하나를 빼야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공식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공식은 2의 n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서 하나를 빼주면 되겠지. G랑 똑같은 거 하나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부분집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B라는 집합이 2, 4니까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어떻게 포함을 하는 거다? 이 B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즉 B라는 집합은 A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호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더 큰 거니까 이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지? 그럼 여기까지 배웠을 때 이제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이제 원소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랑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배웠단 말이야. 잘 봐봐. 우리가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집합에다가 이렇게 소괄호 하고 n을 쓰면은 이거는 0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에 소괄호하고 n을 이렇게 쓰면 얘는 한 개는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얘가 두 개 차이를 알겠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이거는 그거의 원소의 개수니까 한 개. 또는 잘 봐. 1, 2, 3. 자, 이 집합은 1과 집합 1,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원소 3개인 거야. 원소가 3개. 여기 만약에 2도 있다 해볼까? 이거 되게 헷갈려. 잘 봐봐. 이렇게 할게. 이 집합은 원소가 1, 2, 집합 1, 2.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인 거예요. 그러면은 1이 A의 원소다. 맞지? 이거 이 집합을 A라고 표현을 한다면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집합 1, 2가 A의 원소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 집합 1, 2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지?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2개를 가지고 집합 만들기 이거니까. 다 맞는 거야, 2개가.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시험 때 보면 이해되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이런 거지.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게 나와 이제. 근데 이거는 표현이 두 가지야. 자, A하고 A와 B가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같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 A하고 B하고 같은 집합이다 한글로 들 수도 있고, 이렇게 A하고 B하고 같다고 할 수도 있고,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도 A의 부분집합이래. 이 얘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되게 쉬워.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뭐 물론 지금은 집합이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 집합도 수능에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런 문제 나온 적도 있어서 A라는 집합에 1, 2, 3이 있고 B라는 집합에 뭐 2, 3, A가 있다. 그럼 A는 뭡니까? 근데 A하고 B하고 같은 집합이래. 그럼 A가 1이지 뭐겠어? 원소가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같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런 표현도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럼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가 두 개가 같은 집합이고 그런 원소가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 마이너스 1도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요 밑에 있는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A라는 집합에 1, 2, 3, 4, 5, 6, 6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64개가 나와.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진부분집합은 63개가 나오겠지. 하나 빼면 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 여기에서.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하고 2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4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4승계가 나오겠지? 거기다가 다 1이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은 원래 A의 부분집합은 2의 6승계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언급된 걸 그냥 다 빼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1하고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며. 두 개지. 빼는 거 위에 지수에서 16개 나오는 거. 똑같은 맥락으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 그럼 몇 개냐? 똑같아. 두 개 언급했잖아. 그럼 섞어볼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하고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고 3하고 4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집합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복잡할 거 없어. 언급한 거 몇 개야? 4개지. 그러니까 2에 6 빼기 4수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된 걸 다 이렇게 지으셔서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꼭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이해가 되지? 요거는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겠지. 부분집합 개수 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의 개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봐야겠지. 여기까지 할만하죠?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18번 문제처럼 이렇게 그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만들겠지.
14의 약수니까 1, 2, 7, 14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자 2가 A의 원소다 맞고요. 그 다음에 14라는 집합이 A의 원소는 아니지? 니은 틀렸어. 이게 맞으려면 집합 비율을 써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겠지. 이거 틀렸지 이것도. 그 다음에 리을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맞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는 4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1, 2, 7, 12, 14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겠지. 반대지? A가 요번에 들어가지.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3개가 되겠지. 이해가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19번 같은 거. 0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은 0, 1을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겠지.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가 맞지? 이해되지? 이거 집합 비율 써있어도 맞아. 이유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알겠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1은 1, 2를 갖는 집합의 원소가 맞고요.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냥 맞겠지. 리을은. 그치? 그 다음에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겠지. 이것도. 그래서 이게 집합 사이의 관계인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인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요거 기호 안 헷갈리면 됩니다. 나머지 거 잘 풀면 되겠지. 22번도 한번 볼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2번.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공집합은 A의 원소. 맞지? A 안에 공집합 들어있지? 2번에 보면은 0이라는 원소지, 이거는. 그러니까 2번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2번이 맞으려면은 이렇게 써있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쓰던가. 그래야 맞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집합의 표현을 잘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들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29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집합 A, B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면 되니까 일단 4개가 나오겠지. 4개가 집합 A, 집합 B, 집합 A, B, 공집합 이렇게 생각했지, 그지? 이렇게 4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29번은 5번이 정답인 거고, 그 다음에 30번. 자, 집합 A에는 원소는 3과 7이 있는데 A하고 같은 집합이니까 원소가 3, 7만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기억은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일단 탈락이고 1 안 되니까. 봐봐, 니은 봐봐.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러니까 3, 7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을 때 2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1부터 10까지의 20일의 약수를 구해보면 3, 7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의 이 조건에 부등식이 들어가도 되고 방정식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조건에 대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모르면 못 푸는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집합은 그냥 거들 뿐, 문제를 만드는 형식일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도 다 할 수가 있겠죠. 33번 같은 거 잘 봐야 돼. 33번 같은 거. 그지? 자, 봅시다. 집합 A보다 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 그래서 집합 A가 B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많은 것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함부로 정의할 수가 없겠지.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A보다 B의 원소가 많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B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B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2번하고 4번을 잘 봐봐. 2번하고 4번의 차이는 A가 B에 들어가. 2번을 먼저 보면 A가 B에 들어가면은 A랑 B랑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원소의 개수가 A가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야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2번이 틀리고 4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집합은 아닌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가.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A랑 B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지 이번에는. 이해가 되지? 정답 표현이 좀 잘못됐네. 밀렸는데 풀이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뽑아봐야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 표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6번 같은 거 보면 36번. 자, 두 집합이 있어요.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그 두 개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사실 꼼수가 좀 있지. 이게 A, B 7이고 B가 A 플러스 1, 4, 6인데 A하고 B가 같대. 그럼 사실 이게 뭐 무조건적인 거 아닌데 얘들아. 보통 문제에 나오는 게 크기 순서대로 써놨을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틀린 애들도 간혹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4, 6이 있고 여기 7, 6이 얘가 7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우리가 이제 6이 돼야 되는 거고. A가 6이면 얘가 6인 거지. 그럼 이제 B가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크기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풀기가 쉬웠어. 근데 지금 이렇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자는 얘기지. 이해가 되죠? 내가 보는 거랑 얘랑 책이 다른가? 내가 방금 36번이라고 했어? 내가 그걸 다시 뽑아야겠네. 문제만 조금 다를 수 있네. 알겠어. 내 걸 다시 뽑으면 되는구나. 내 거 뽑을 때 조금씩 밀렸나 보네. 내가 문제 보면 하면서 한 번씩 읽을게. 알겠지? 그럼 어떻게 잘 들었네. 얘기를 하지 않면 너네 표정이 이상해서 내가 좀 확인한 거야. 왜 말을 안 해, 말을. 얘기를 해줘야지. 깜짝 놀랐네. 뭐 금방 뽑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벤 다이어그램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거 하나씩 밀린 건가 그러면? 나는 44번을 볼 건데 그럼 얘한테 43번인가? 새 집합 A, B, C의 포함관계? 이거 세로로 되어 있는 거? 43번이니? 맞아? 하나씩 밀렸네. 알겠어. 다시 뽑지 뭐. 이런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건 표현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에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니네한테 43번이라며. 근데 이제 B라는 집합을 잘 봐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X 플러스 2Y라는 게 이제 B라는 집합의 원소인데, X는 A에서 가지고 오고요. Y도 A에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만들어 볼까? 같은 걸 수도 있어, X, Y가. X, Y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나 원소를 찾을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0을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을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을 찾을 수도 있겠지. 다 넣어봐야 돼. 여기다가 0, 0 넣으면 0도 나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도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1 넣으면 2도 나올 수 있는 거고, 1 집어넣으면 3도 나올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찾으면 좀 더 이쁘게 쓰면 좋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 이 B라는 집합의 원소를.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C 봐봐, C. C는 어떻게 돼 있어? X에서 Y를 뺀 게 C의 원소인데, 마찬가지로 X, Y를 둘 다 어디서 갖고 오라는 얘기야? A에서 가지고 와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하나씩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에서 0 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봐봐. 하나씩 가자. 마이너스 1에서 만약에 1을 뺀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에서 0 빼면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에서 뭐 마이너스 1 빼면은 또 0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0에서 0 빼면 0이고, 그 다음에 1에서 1 빼면 0 나올 수 있고, 1에서 0이면 1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건지시법 나왔을 때 요거를 잘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걸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x가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원소를 잘 찾으면 아 그러면 얘가 제일 큰데 요 안에 요 두 개가 다 들어가는데 a는 또 c에 들어가겠지. 이런 거 포함 관계만 잘 찾으면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집합은 그냥 표현일 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니네한테 45번 되겠구나. 자 45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그냥 부등식이야. A라는 집합에 있는 X는 0과 8 사이인 거고 B라는 집합에 있는 X는 A부터 2A 플러스 2까지래. 근데 B가 A에 들어간대. 이거 그냥 부등식이지? 자 이거 풀면 그냥 부등식을 풀면 되잖아. A는 0부터 8까지인데 요 B가 A부터 2A 플러스 2인데 B가 A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A부터 여기 이제 2A 플러스 2까지 얘네 둘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쌤이 항상 어떻게 얘기했었어? 경계값 확인하고 있지, 경계값. 자, A하고 0하고 같으면 안 되지. A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A하고 0은 같으면 안 되고 A는 0보다는 커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2A 플러스 2하고 8을 비교하면 2A 플러스 2는 8이랑 같아도 되지. 그치? 왜 둘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8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2A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A는 0보다도 커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0보다도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이건 집합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그냥 표현만 집합으로 함으로써 집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시작도 못하겠지.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집합은 그냥 어떠한 한 가지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만드는 한 가지의 방법인 거지 그냥. 알겠지? 그래서 집합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좀 할 건데요.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쉽게 그러면 자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51번 같은 거 보면은 너네한테 50번이겠네. 쉬는 시간 다시 뽑아야겠다. 자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지. 근데 진부분집합이니까 하나 빼서 15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겠지. 오케이. 뭐 51번처럼 집합이 지저분해도 마찬가지야. 원소 몇 개야? 4개야 4개. 알겠지? 원소 4개를 풀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지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같은 거 52번 이래한테 52번 봐 52번. 야 3차 방정식이 나와버렸네. 그럼 이거 뭘로 풀어야 돼? 조립제법으로 3차 방정식 풀어야겠지. 원소 뭔지 알아야 몇 개인지 알면 되지. 근데 이해되지? 그 다음에 뭐 부분집합이 아닌 것은 실제로 구해보면 되는 거고요.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 조금 이제 어려운 거 풀 겁니다. 원소의 개수 중에서 너네한테 56번 볼게요. 56번. 자 아까 하나 안 한 게 있어. 자 적어도를 할 거야. 적어도 56번 보면은 집합 A의 원소가 1, 4, 7, 10이야.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이 16개가 나오겠지? 너네한테 56번 맞지? A 1, 4, 7, 10. 근데 아니야? 없어? 네. 몇 번까지 했는데? 그리고 여기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는 63번 너네한테 문제가 조금 다르네. 자 그러면은 조금 쉽게 그러니까 오늘 뽑아볼게.